안녕하세요. 자, 저는 백구팀에서 강의하는 구자경입니다. 저희 백구팀이 이제 우리 백승희 선생님과 그다음에 저가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다른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수 선생님들 과학 문제 출제되고 오셨어요. 2021학년도 과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서 안혜린 선생님이 과학 교과를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영어는 김혜진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제 백승희 선생님께서 국어 수학을 하시고요. 과학 안예린 선생님, 그 다음에 영어는 김희진 선생님께서 주식교과팀은 맡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구자경은 이제 작년에 했던 것대로 과외 그대로 이제 예체능, 실체 음미와 그 다음에 도덕, 사회, 통합교과를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구팀이 지금 좀 달라진 게 우선은 그 강의 구성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새로 들어오셨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번에 2022학년도는 여러분께서 다른 선생님들 총 4명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합격 가이드는 뭐냐면 우리 초등교육과정이 뭔지 이제 낯설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특수 선생님들한테 초등교육과정이라는 건 뭔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맨 마지막에는요 출제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몇 점으로 지금까지 출제됐는지 2013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이 서답형 시절을 쭉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제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백구팀 연간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한 총 20분 정도 될 텐데 우리 강의 맨 첫 번째 강의 듣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초등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게 초과정 학습에서 필요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육과정 학습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이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그래 들어두셔야 뒤에 수업 나갈 때 저희가 하는 말 이해하기가 편하세요. 수업에서 뭐 지도서 총론, 지총이 뭐고 그다음에 지도서 강론, 강론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2015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특수학교에도 이 교육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비슷해요. 우리 초등학교에도 이 교과 수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대동소이예요. 비슷한데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과별 지도서 총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세 개를 우리가 1, 2월 달에 진행하는 기본 이론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본 이론반에서 얘를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강론반에서는 얘를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 2월 달에 얘를 공부하고 4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강론에서는 얘를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 네 개가 초등교육과정을 이루는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이 네 개 중에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 크게 네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그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에요. 실은 얘는요. 그냥 외우는 공부예요. 뭐 딱히 제가 설명할 것이 실은 많지가 않고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고 정해놓은 일종의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 정책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쳐요.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보다 지금 맨 처음에 성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라고 해봐요. 뭐, 국어과의 성격, 국어과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가 맨 처음에 쭉 서술이 됩니다. 그다음에 목표, 국어과의 목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내용체계는 뭐냐면요. 국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교과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표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을 표에 정리한 게 내용체계고 성취 기준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특히 이제 교수학습이 먼저 나와요. 교수학습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업에 들어가서 애들을 가르칠 때 교사가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평가의 방향은 수업 끝나고 이제 애들 평가할 때 교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을 쭉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란 건 이런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과목의 특성, 목표, 그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선생님 수업에 들어갔을 때 평가할 때 유념할 사항을 쭉 적어놓은 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이런 걸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교과 교육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과목에서 중요한 사건 학자 이론,
혹은 이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모형들이 들어가면 그걸 교과 교육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실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냐면 교대 교수님들 있잖아요. 교대 교수님들, 각 과목의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 그런 것들을 보통 교과 교육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국어과 교수님이 국어 교육학 개론 그런 거 쓰시는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고, 음악과 교수님들이 뭐 음악 교육학 개론 그런 거 쓰시는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뭐 음악과 하나만 봐도 3, 40권 있거든요. 그런 책들의 내용을 연상하며 아, 그런 것들이 교과 교육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교과 교육론이면 학자 이론, 수업 모형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교대 교수님들이 쓰신 책에 있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강론이 나와 있는데, 실은 지도서는 그 안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강론이에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냥 실과 지도서 6학년인데, 실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체능 교과는 검정 지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오는 한 권만 쓰면 그건 국정 지도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각 출판사별로 이제 지도서를 내면 검정 지도서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실과 검정 지도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지도서든 마찬가지예요. 국정 지도서든 검정 지도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지도서를 펴면은요, 맨 처음에 한 2, 30페이지 정도는요, 줄글이 나와요. 선생님들 읽으라고 이렇게 나온 줄글들이 있어요. 이게 지도서 총론이에요. 그다음에 지도서 강론은요, 여기 뒤에 이제 피면은 나오는 이 여러분 아마 형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가 스케일되어져 있고 이 교과서 페이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도서 강론이에요. 한마디로 지도서 강론은 쉽게 말했을 때 교과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좀 차이가 있죠. 우리 특수 선생님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특수에서 강론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를 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을 강론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초등은 좀 달라요. 강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과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뭐 국어 수학은 그렇게 배우니까요. 근데 그 외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교과잖아요. 교과서 내용 전부를 강론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2, 3은 우리 기본 이론만에서 배우고 4월부터 이제 지네들은 강론반은 얘 배워요라고 했을 때 얘가 뭐길래 그렇게 얘를 오래 배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교과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도 총론은 이 지도서 앞에 2, 30페이지 정도 되는 줄글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실은 교육과정과 교과 교론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아까 교과 교론 얘기할 때 교대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서점에 가면 3, 40권씩 있어요라고 했었죠. 딱 얘기 듣는 순간 헉 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봐?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요즘 아니 각광 받는다 싶은 학자 이론과 수업 모형만을 빼서 국정 지도서든 검정 지도서든 마찬가지예요. 앞에 지도서 총론 부분에 그것을 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총론은 딱 폈을 때 우리가 앞에 거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얘네들이 다 봤던 내용이라는 거죠. 교육과정과 교과교육의 합이니까. 그리고 교과교육론은 서점에 있는 3, 40권 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우선 지도 총론에 있는 교과교육론을 보는 거예요. 서점에 있는 3, 40권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걸 요즘에 뽑아서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가끔 이 지도서 총론에 있는 내용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강사들이 좀 패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지도서 총론에 있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싶을 때는요, 저희가 교재에 알아서 지도서 총론의 교과 교론 외에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을 서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 책에서 재구성해서 뒤에 좀 더 이렇게 붙여서 교재를 구성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론, 그다음에 이것의 합인 지도서 총론을 저희가 우리 특수선생님들이 보시기 가장 편하게 구성해서 집어넣은 게 기본 이론서 교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이 이 내용은 교재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 지도서 강론은 교과서 내용인데, 얘는요 우리가 교재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강론만 진행되면서 각 과목별로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실은 어렵지만은 않은 게, 물론 범위는 굉장히 넓죠. 공부할 게 많긴 하지만 어렵지만 않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술 같은 경우는요, 서예, 뭐 판화, 뭐 수채화 이런 것도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실은 이 공부는 그나마 나아요. 여기 이 세 개를 공부하는 기본 이론반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기본 이론반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국가수는 교육과정 딱딱하잖아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교과 교육론 같은 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만한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넘어가시면 이후에 강론반은 쉬워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 선생님들은 가장 힘든 것이 내 전공이 있는데 이걸 덧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1, 2월 달이 고비예요. 아시겠죠? 1, 2월 달을 잘 넘어가면 그 이후는 그나마 좀 편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자료는 최근 9개년 초특 기출 분석이에요. 이게 이제 2013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이제 서답형 우리 시절에 출제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특에서 초등 문제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A하고 B로 나눠서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A에서 초등 문제가 2개 나오고 B에서 초등 문제가 2개 나와서 총 초등 문제가 4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라는 건 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문제 안에 소문항 1, 2,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큰 문제로 초등 문제가 4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점수로 환산한다 치면 16에서 17점 정도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시험 80점 만점이잖아요. 그 시험에서 16에서 17점 정도가 초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16, 17점 나온다는 건 결국 표면적인 것이 그런 거고 실제로 특수 문제에서도 소문항에 초등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는 특수 문제예요. 소문항 1도 특수고 소문항 2도 특수인데 소문항 3이 초등에서 배운 내용이 들어가는 살짝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본다 치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초등에서 출제되는 그 큰 문제 4개 외에도 10점 정도가 소문항에서 출제됩니다. 초등 문제가. 그래서 결국 27점 정도. 여러분 시험 보시는 80점 만점에서 보통 27점 내외로 초등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을 공부를 안 하면 사실 합격이 쉽지가 않죠. 왜냐면 80점 만점에 지금 우리가 교재 논술 빼면 80점 만점이죠. 우리 1차에서 80점 만점에서 초등 문제가 27점 내외 나온다 치면 실은 굉장히 점수 배점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점수 매년 27점 내외라고 했었죠. 그거 안에서 각 과목이 몇 점 정도 나왔는지를 최근 9개년간 제가 분석한 표예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애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과학, 사회, 수학, 국어 얘네들이 가장 출제 많이 됐어요. 보시면 우선 국어가 48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실체, 음미, 도덕 이런 애들을 좀 골고루 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안 나온 애들이 영어하고 총창제, 총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총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백승희 선생님께서 가르치세요. 근데 어쨌든 이쪽 이제 우리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많이 안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중은 있어요. 그렇죠? 실은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지만 경중은 있고 특히나 얘네들은 우리가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예 출제가 한 번도 안 된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통합교과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쪽 내용은 여러분한테 초등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런 이제 이런 점수 비중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공부의 계획을 세우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백구팀 연간 강의 계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1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기본 이론반 강의를 나가게 됩니다. 기본 이론반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과정과 교과교육론과 지도서 총론의 합이에요. 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상 공부를 시작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내용이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 초특에서 나온 초등 문제들이.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는 다르게 교재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열심히 들어도 그 강의 들은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초등에 비해서 초특에서는 많이 축약된 요약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많지가 않겠다 싶어서 작년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교재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강의 시수 자체가 많이 늘지는 않도록 저희가 조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구성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좀 더 이제 4명이 팀찍을 하는 전문적인 강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기본 이론만 강의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는요, 우리가 강론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론반은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이 시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백 선생님 국어 수학 가르쳐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1월 달을 보면은요, 실은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어요. 근데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론반에선 이 과목은 다루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통합교과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생 선생님
재생이 우리 특수 선생님들한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교과서까지 보는 건 너무 낭비가 심하다 싶어서 저도 이제 통합교과는 다루질 않습니다. 강론반에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쭉 공부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업을 들으면 훨씬 기본 이론반보다는 부드러우세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내용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보통 공부를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저희가 요약자료 프린트를 나눠드려요. 근데 이제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종이 막 써가면서 외우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눈으로 많이 읽는다고 하세요. 눈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강의를 열심히 듣고 눈으로 계속 읽다 보면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사 꼭 외우라고 했던 단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놓지 않고 눈으로 읽는 그런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저희가 연습 문제집을 낼 거예요. 그 연습 문제집은요, 앞에서 배웠던 기본 이론반과 강론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 문제집을 풀어보시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정리할 시간을 갖다가 우리 7월 중순이나 말부터 기출 분석 특강을 하게 돼요. 실은 기출 문제지가 1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셔도 그 강의가 바로 기출 문제 강의가 바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기본 이론과 강론반 수업을 할 때 관련된 문제들은 풀어드려요. 관련 기출 문제들은 풀어드리는데 그 기출 문제라는 게 통으로 풀 수는 없는 거죠. 기본 이론에서 이 내용 배울 때 관련된 소문화 하나 풀어보고 강론반에서 그 내용 배울 때 관련된 소문화 하나 풀어보는 거지 이게 통으로 우리가 1, 2, 3 소문화에 다 들어있는 전체적인 문제를 볼 기회는 이 상반기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출 분석 특강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한 세트의 문제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 기출 분석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월에 책은 발간이 되지만 이때 강의는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월에는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1회 보게 되는데요. 이때 특수쪽 문제는 서진 선생님께서 출제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특강.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파이널 특강이에요. 이것은 3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기본 이론반과 강론반을 전부 다 요약한 요약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얘가 10월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만 믿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 강의만 믿고 우리가 10월에 3일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1월에 시험 보는데 10월에 그 3일 강의 양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 강의의 양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은 앞에서 공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공부를 계속 해주시고 이것을 확인하는 내가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연간 강의 계획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초트 선생님께서 제 초등 공부는 하다 보면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가지세요. 1, 2, 3월은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손을 놓으세요. 손을 놓긴 하는데 강의는 들어요. 강의를 듣기 때문에 난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초등의 이 내용들이.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먹거든요. 강의만 듣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8월, 9월쯤에 왔을 때 실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 펴기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눈으로라도 본다. 놓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파이널 특강까지 들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80만점에 초등 27점 내외로 나온다고? 근데 27점을 다 맞을 수 있는 선생님은 없어요. 실은 그거 27점 다 맞는다는 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목표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요. 중간보다 조금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훌륭해요. 아시죠? 그러면은 그 누가 비교해도 초등에서 점수가 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27점을 전부 다 받겠다고 하고 공부하실 게 아니라 나는 20점만 맞겠다. 뭐 17점만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잡고 그 목표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2~3시간씩 반복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전부 다 올려다가다가 지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열심히 듣고 2시간씩 공부한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우리 초등교육과정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양이 많지만 실은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했어서 알겠죠? 맨 처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 여기를 여러분이 잘 넘기면 그 다음에 여기는 할만한 거야. 아시겠죠? 여기 하면은 그러면 반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험생 아시잖아요. 하반기 되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공부하시면 금방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OT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제 이어지는 저희 백 선생님과 저의 강의, 그 다음에 안인희 선생님과 김인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T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